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을 보셨나요? 저도 마지막 회차까지 사랑스러운 우영우 캐릭터에 몰입해서 시청하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관련된 후기나 관련 영상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시청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드라마 덕분에 저도 대중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자폐 범주성 장애는 그 증상이 천차만별이고 제각각인데 비해서 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상대적으로 그 모습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전히 자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우영우 한참 얘기 나오고 할 때 네. 물어보는 거야. 얘는 뭐 잘해요? 아, 서번트인 줄 아는구나, 전부. 아.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이제 보통 그냥 우리 애들 엄마한테 예. 질문을 할 때에 그게 실례잖아. 얘는 뭐 잘해요? 라고 묻지 않잖아요. 보통. 그쵸. 뭐 좋아해요? 라고 묻지. 뭐 잘해요? 라고 묻지 않아. 오늘은 그 생각의 끝에서 만나게 된 책 독특해도 괜찮아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자폐를 치료해야 할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삶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작가는 자폐 범주성 장애는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발달장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도 자폐 아동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자폐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이고 때로는 자폐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조차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자폐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우리가 바뀌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바람대로 제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먼저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저 아이는 계속 몸을 흔들까? 왜 저 아이는 꼭 저런 식으로 자동차들을 늘어놓을까? 왜 저 아이는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할까? 자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점은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계 쪽의 원인 때문에 정서적, 생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도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느낌에 너무 예민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둔감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흔히 자폐증의 증상으로 여겨지는 자기 자극 행동, 스티밍, 상동 행위 이런 것들도 심리 정서 상태의 불안이나 뇌신경의 문제로 특정 감각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자신만의 극복 전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와는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때는 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의식적인 노력보다 무의식적인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높아지면 입술의 각질이나 손톱 또는 손톱 밑에 큐티클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정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잔소리를 할 때마다 똑같이 대답해요.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좋은 방식의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많은 립밤과 손톱 깎기 그리고 피젯 큐브가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그런 충동이 들 때마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니까요. 자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나 같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극복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슈퍼 J형 인간이라서 계획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잘 정돈된 모습을 보면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의 정서 상태를 집에 정돈된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때도 있을 정도로 같은 자리에 항상 같은 물건이 있고 정리된 모습을 좋아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집중할 수 있는 편이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물건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손에 꼭 맞는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 애착 인형이 너무 해지고 닳아서 똑같은 브랜드의 새 인형을 사주어도 아이들은 자기의 애착 인형이 아니라는 걸 구분한다고 해요. 외형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촉감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이나 기분, 관심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는 모습은 어떨까요?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의사소통 상대자가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나의 상태를 조절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다스러운 편인데 눈치도 조금 없는 편이라 대화 중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신경을 안 쓰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이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라는 빈축을 산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이해가 되었어요. 다음은 자폐 증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반향어예요. 반향어 그건 뭐야? 남의 말을 따라하는 것으로 자폐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마 반향어. 하지마 반향어. 반향어에 대해서 작가는 무의미한 말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향어를 통해서 내가 이해했음을 알리기도 하고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응답하기도 하고 나중에 할 말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되풀이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거는 주문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현재 상황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하는 등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언어를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향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들끼리는 그들끼리 통하는 언어와 문화가 있으니까요. 아까비. 제가 한동안 이 대사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세계 최강은 그래 바로 나야 이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운율과 발음 소리가 좋아서도 있었고 주로 기분이 좋을 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왜 영문 모를 일본어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 남편은 저의 기분 좋음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제발 평범하게 표현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발 좀 현실에도 살아. 이 밖에도 작가는 다양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위나 증상만으로 단정 짓고 그들의 결점들에만 집중해서 정상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탐정처럼 면밀히 관찰하고 신경학적인 원인들 때문에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때로는 자신을 무척 힘들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죠. 이 말은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세상을 자신들만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훨씬 더 많이 느낄 테니까요. 작가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최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표현력과 자존감을 갖출 것, 행복감을 느낄 것, 긍정적인 경험을 할 것,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구가 자폐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한 거야. 그래, 사실 우영우의 캐릭터가 아니라 우영우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판타지 현실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최수연 특히 정명석 변호사 역할 그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장애가 없어질 거야. 그 정도로 주변인들이 굉장히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 변호사나 정명석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장애가 없을 거라는 말처럼 자폐라는 진단명이 아니라 진단명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더욱더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